첫 번째 챕터인 시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영문법 책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챕터에 나올 만큼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 부분이 문제에 나올 때에는 이 시제에 대한 기본 개념도 잘 알아야 되지만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맥락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예문에서 I go to school에서 맥락이 없다면 이 go 부분의 시제가 went도 가능하고 will go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yesterday라는 맥락 하나만, 시점 하나만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답은 went만 가능하게 되죠. 이렇듯 시제 부분은 개념을 잘 아는 것 플러스 문제 풀 때에는 항상 문제 속에서 힌트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시제란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작이나 상태가 여기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라고 나온 부분은 우리가 품사적으로 동사를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작과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즉 다시 말하면 동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를 동사의 형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의 세 가지 기본 시제와 여기에 완료형과 진행형, 그리고 완료 진행형을 결합시켜 만든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점을 기준으로는 크게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요 각각을,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4가지로 나눠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순 시제, 과거면 ed 붙인다거나 현재면 s 붙이는 이런 단순 시제, 두 번째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진행 시제, 그래서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그리고 세 번째가 완료 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결합한 완료 진행형. 이렇게 각각 과거의를 표현하는 방법 4가지, 현재 4가지, 미래 4가지, 이렇게 3 곱하기 4의 형태로 12가지의 시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영어에서는 특히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기본 시제와 완료형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제이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형과 완료 진행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완료 진행형은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념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한번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A에는 현재 시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지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의미가 미래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는 B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긴 건 현재인데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지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넘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앞부분의 시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제란 문장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잘 바뀌지 않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래서 Laura has a good sense of humor. 로라는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라는 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있는,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She's in class 2, grade 1, 2학년 1반입니다. 사실 해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은 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인 일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 그 행동 자체는 짧을지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할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He watches the 9 o'clock news every night. 매일 밤이 힌트입니다. 매일 밤 그는 9시 뉴스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습관적으로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My school isn't far, so I walk there. 학교는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걸어간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시제와 그리고 빈도부사가 나오는데 빈도부사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부사이죠. 오른쪽에 빈도부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항상 할 때에는 always,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usually, 그리고 가끔 때때로 할 때에는 often, sometimes, 그리고 거의 하지 않을 때에는 rarely, seldom, 절대 하지 않을 때에는 never를 씁니다. 우리 빈도부사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항상 빈도부사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글자를 따서 비동사, 조동사가 있을 때에는 뒤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에는 앞에, 그래서 비조 뒤일 앞이라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면 The restaurant always closes at 11 p.m.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앞에 always가 옵니다. We usually play basketball in PE class. 체육 시간에 농구를 종종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usually를 씁니다. Do you often skip breakfast? 아침을 종종 거르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often을 쓰고 일반 동사 앞에 never를 썼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고 이 빈도부사는 반복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주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면 이제 과학적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에도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하는데 애초에 과학적 사실이나 일반적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사실인 참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물이 0도에 온다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시제가 필요 없는 항상 사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면 됩니다. The weather changes from day to day.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인데 이렇게 day to day가 오면 매일매일, 날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날마다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Snakes are reptiles. 뱀은 reptile 하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에 속한다는 것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B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긴 건 현재 시제를 쓰지만 의미가 미래일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긴 건 현재 시제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첫 번째, 가까운 미래의 확실한 예정을 나타낼 때.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 시간표에서처럼 확실히 정해져 있는 미래의 일은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정해진 일이라면 굳이 will이나 비고잉 to를 써서 길게 표현하지 않아도 현재 시제를 써도 미래의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The concert starts at 7 p.m. tomorrow와 같은 문장이에요. 콘서트가 7시에 내일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모두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시제 부분에 will이나 be going to를 써서 길게 표현할 필요 없이 현재 시제를 써도 미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은 항상 시제 문제에서는 시간 표현. 그래서 tomorrow를 보고 현재 시제를 썼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특히 go, come, leave, arrive 등의 오고 감 그리고 출발과 도착 이 표현을 합쳐서 왕래 발착이라고 합니다. 올 왕 한자로 갈래 그리고 출발, 도착 그래서 왕래 발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동사들은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그렇게 쓰이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있다면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Our flight arrives at Incheon Airport at 3 p.m. 3시에 인천공항을 우리의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다에 해당되는 왕래 발착 동사죠. 이런 경우에 시간 표현이 확실하게 있고 현재 시제를 쓴다면 지금 온다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의미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The train for 수원, 수원으로 향하는 기차가 leave soon, 곧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soon을 보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현재 시제를 쓰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사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의미적으로 때와 조건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사절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정말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른쪽 설명도 보면 부사절에서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Ben will like her. 벤은 그녀를 좋아할 거야.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처럼 안 생겨서 착각하면 안 돼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이고 뭐뭐 하자마자라는 게 의미적으로는 때를 나타내고 있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시제가 since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보면 주절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앞에 부분 보면 미래에 대한 일이구나. 벤이 아직 그녀를 만나지는 않았구나. 미래에 만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미래라는 걸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요 작은 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as soon as he will see her 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she will be angry. 그녀가 화가 날 거야. If you're late. 너가 늦는다면. 여기에서 앞부분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일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화가 날 거야. 그런데 뒷부분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도 will be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are late 라고 쓴 것이지요. 그래서 오른쪽 설명도 한번 보면 늦을지도 모르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 있는 부분은 현재 시제에 are를 써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CF 문장 한번 비교해보면 I wonder 그 다음에 if가 있는데 if절 안에 요번에는 will like 미래 시제가 쓰였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왜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원래대로 미래 시제를 썼냐?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if절이 이렇게 나눠보면 I wonder 주어 동사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지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하는 형태만 들어갈 수 있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위의 개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해당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if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무엇인지 아닌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이 품사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뭐뭐라면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명사절.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의 의미이죠. 그래서 애초에 의미적으로도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아니라 무엇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if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에도 충족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면 Do you know 한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know라는 동사에 무엇을 아는지에 해당되는 목적어절에 해당되는 명사절로 왼절이 온 거예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의 일을 그대로 미래 시제로 써주는 것입니다. when도 마찬가지로 해석으로 비교를 하자면 부사절일 때에는 무엇 할 때 라고 해석을 하고 명사절일 때에는 언제 무엇 하는지 로 해석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너무 헷갈린다면 이렇게 해석적으로 구분을 해도 무방하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wonder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자리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는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했어야 됐는데 과거 시제는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지나가면 무조건 다 과거이기 때문에 크게 볼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행위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이다. 그래서 I bought this magazine last week 이렇게 명확한 과거 시간 표현이 있겠죠. 과거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어구, 예를 들어서 when이라던가 in 언제 혹은 last Saturday처럼 last 시간 표현 등과 함께 자주 쓰인다. 그래서 다음 예문에도 in 2015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에는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미래 시제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 방식 두 가지가 있죠. will과 be going to. 그래서 A 부분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주로 will과 be going to를 써서 나타낸다.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학교 1, 2학년 수준까지는 will과 be going to가 같다라고 배우는데 회화적으로는 약간 쓰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미래의 일을 언제 계획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계획한 미래의 일이라면 will을 씁니다. 반면에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전에 이미 계획한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be going to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그래? 그럼 나 이거 할게 라고 한다면 will을 원래부터 계획한 건데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be going to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wil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형으로 의지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human willpower 하면 인간의 의지력, willing to,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와 마찬가지로 의지랑 관련된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미래의 일을
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반드시 해내겠다 라는 맥락으로 쓰일 때에는 주로 will을 더 많이 씁니다. 상대적으로 be going to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때 will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근거 없는 예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젠가 직장에 다니겠지.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거가 딱히 없이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will을 현재의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기반 삼아서 예측을 할 때에는 be going to를. 그래서 지금 어딘가 가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 삼아서 예측해보건대 우리는 늦을 수도 있겠다. 늦겠다. 혹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 날짜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be going to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는 will과 be going to를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설명 먼저 읽어보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will과 be going to 둘 다 쓸 수 있다. 사실 이 위에서 말한 이 상황 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 없이 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think the economy will grow next year. 내 생각에는 경제는 내년에 성장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be going to를 써도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예문일 수도 있지만 경제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will과 be going to를 둘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re will be a midterm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고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에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will을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서도 정리했듯이 첫 번째로는 약속이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미래에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첫 번째, I won't forget you, I promise. 약속해,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럴 때에는 맥락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잊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 보면 We will serve the nation gladly. 우리는 아주 기쁘게 나라의 봉사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약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CF 문장을 보면 We shall serve the nation gladly. 이번에는 will 대신에 shall을 쓰고 있죠. 영국 영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그러니까 I나 we인 경우에는 will 대신에 shall을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I shall, we shall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영국 영어에서 미국 영어로 넘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어스럽고 조금 더 잘 안 쓰는 표현은 영국 영어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미국 영어가 조금 더 보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앞서서도 봤듯이 말하는 순간에 결정한 일.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om, you've left the water on. 물 너 켜놓고 나왔어. 그전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대답으로는 Oh, I'm sorry, mom. 저 몰랐어요. I'll turn it off. 끌게요. 이것은 지금 말을 하는 시점에 알게 되어서 결정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will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 알고 있어요. 잠깐 이래서 켜놓고 왔는데 가서 끌 계획이에요 라는 맥락이라면 be going to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be going to를 쓰는 경우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말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일. 그래서 what a mess, 왜 이렇게 지저분해? Your room is too dirty. 너 방 너무 더럽다 라고 하는데 B가 I know, I'm going to clean it tonight. 원래도 안 그래도 오늘 밤에 청소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엄마 말 때문에 하기 싫어지죠.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이나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방을 더럽게 해놨다면 그래? 지금 치울게 라는 맥락이라면 will을 쓰겠지만 말하기 전부터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be going to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대화 시점보다 더 과거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be going to를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상황에 근거를 두고 미래를 예측할 때. 예문을 한번 보면 Look at the traffic jam. 교통체증 봐. 교통이 너무 막혀. 이것에 근거를 해서 We are going to be late. 우리는 늦겠다. 이렇게 예측할 때에는 be going to를 쓴다는 것이죠. She is going to have a baby next month. 그녀는 한 다음에 have a baby를 be going to를 썼어요. 왜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have a baby는 무슨 의미일까요? 임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기를 낳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약간 문화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나라는 태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생명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1달, 2달 이렇게 나이를 카운팅을 하죠. 그래서 have a baby라고 하면 영어로는 아이를 낳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있는데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그녀는 지금 임신 9개월 차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충분히 현재 상황을 근거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e going to를 쓰고 있습니다. CF 한번 보면 She will have children after she gets married. 보면은 맥락상 뒷부분 보니까 after she gets married.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에 근거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서 will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로 넘어가 보면 B에서는 기타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will과 be going to 외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시제 부분은 우리가 앞선 유닛에서 현재 시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별표 5개 치면서 공부를 했었죠. 예정된 시간표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일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쓰면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왕래 발착도 앞에서 나왔었죠. 주로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tomorrow? 시간 표현 tomorrow 나와 있고 기차가 떠나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예정된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굳이 will이나 be going to 써서 will이나 be going to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쓰고 현재 시제로 써도 미래라는 걸 알 수 있다. So it leaves at 7:30 in the evenin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진행형은 배우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진행형을 써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은 미리 정해진 계획은 어떤 걸 쓴다고 했었죠? will과 be going to 중에서 be going to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쓰면 말이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너무나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고자 할 때에는 요 be going to를 줄여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의 현재 진행형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on Sunday evening? 항상 시간 표현을 잘 봐야 되죠. Sunday evening, 아직 다가오지 않았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be going to로 물어봐야 되지만 미리 정한 일,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Are you doing? 이라고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I'm going to a football game. 나는 풋볼 게임에 갈 거야. 원래는 미리 계획한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줄여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